안녕하세요. 주식임당 채널의 주식머니 주머니입니다. 자, D&D 파마텍 언제나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D&D 파마텍 특별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D&D 파마텍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평당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것은 한 40분에서 한 50분까지 가능할 그런 내용으로 지금 꽉 채워놨으니까 평소보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거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서 공매도순 보유 잔고나 대차 잔고, 프로그램 매매처럼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도 깊숙하게 좀 하고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다만 다음 거래일 월요일이죠. 한 번에 전부 보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먼저 보시고 주말 동안에 다시 이어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데, 자, 끝에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월요일에 이 D&D 파마텍 아직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일부 매도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는 또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 매도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길더라도 끝까지 확인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D&D 파마텍 종목으로 돌아가서 이 종목은 핵심 임상 결과가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닌데 고점에서 크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더 수상한 장면 하나 있습니다. 자, 주가가 크게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받았고 기존 공매도 세력 일부는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았습니다. 자, 반대로 이 첫 반등이 나온 이 강한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팔았고, 자, 공매도 잔고도 늘었으며 오히려 외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매수와 쇼커버가 들어왔는데 반등에서는 다시 하락 배팅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반등 이 신호는 하락이 끝났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공매도와 기존 매물이 빠져나가기 위한 반등일까? 자, 오늘 회사의 실제 가치와 하이자의 악재 범위, 그리고 차트와 수급, 프로그램, 공매도, 대차 잔고 이런 것들 원래 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싹 연결해가지고 월요일 날 무엇을 해야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힘이 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딱 부탁드리고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 이 종목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D&D 파마텍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DD01 이 임상 결과가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메시 해소와 간 섬유화 개선이 확인됐고 논문과 특허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임상 결과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 가격에 그냥 팔아야 하나? 자, 화이자 후보 물질 하나 중단됐다고 하는데 DD01은 어떻게 된 거지? 자, 지금 팔면 또 바닥에서 손절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사실 반등할 때마다 고점을 잘 넘지 못하는 편입니다. 좋은 뉴스 나와도 상승은 짧고 하락은 깁니다. 다시 살아나는 듯 하면서 더 나은 다음 날에는 긴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사 좋아 보여서 샀는데 계좌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은 자, 이거 팔지도 못하고 추가 매수도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제가 오늘 회사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화이자 악재, 자, 그저께 터진 화이자 악재, 제가 이거 무조건 작게 포장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훼손됐고 무엇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분리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현재 10시 23분 기준이고 시장 전체를 보시면 코스피는 약 1.4%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2.5%가 빠지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코스닥에서 외인들이 조금 많이 파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D&D 파마텍 반등은 코스닥 외인들 매수에 얹혀서 나오는 상승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장이 발목을 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종목 자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가서 회사가 지금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부터 얘기하면 D&D 파마텍은 처음부터 비만과 간질환 이런 것만 보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NLI-01이라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자, 파킨슨병 임상 이상에서 일부 하위한 자국 신호는 나왔지만 전체 주평가 지표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 뒤에 회사는 뇌질환에서 대사질환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축은 두 개입니다. 자, 자체 메쉬 치료제 DD01 이거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제가 맨날 이거 임상 3상까지 보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펩타이드 먹는 약으로 만드는 오럴 링크라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번에 안 좋게 나왔던 게 오럴 링크의 플랫폼이 약간 좀 어그러졌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잠깐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히 보시면 2021년에 DD01의 중국 권리를 중국 살루브리스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는 D&D 파마텍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것만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구분해야 되는 게 화이자가 DD01을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DD01 이거 D&D 파마텍이 중국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자체 자산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를 바꾼 사건은 2023년에 있었던 메세라 계약입니다.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들을 메세라에 이전을 했고 추가 계약을 거치면서 범위가 총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단일 신약회사에서 펩타이드 후보를 경구화해 반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로 재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디스크 인수 경쟁이 막 벌어지면서 주가도 심상치가 않았고 11월에 화이자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D&D 파마텍이 주가가 재평가된 이때 이유는 단순히 화이자 이름이 붙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바이오 기업에 이전했던 기술이 자금을 모으고 임상으로 진전된 뒤 글로벌 제약사 인수까지 되면서 원개발사의 기술 가치를 다시 평가받은 중요한 D&D 파마텍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번 악재는 그 구조편도 좀 잘못 보여준 겁니다. 빅파마가 회사를 인수했다고 모든 후보 물질을 끝까지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인수 뒤에는 중복 자산과 사업성이 낮은 후보들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화면밖에 참지 못해가지고 이 화면에서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 화면에서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완료했다는 사실만 짧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5년 이 인수가 기대를 키웠고 2026년 8월에는 화이자의 파이프라인 선별이 반대로 주가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좀 약간 어그러졌으니 현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DD01, DD01입니다. 5월 말에 DD01의 48주 조직 생검 결과가 공개가 됐고 다음날 주가는 저희가 맨날 보는 최고점이죠. 11만 8,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구간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인상 데이터인 DD01의 48주 조직 생검의 결과가 공개되니 이렇게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DD01은 주 1회에 맞는 GLP-1, GLP-1, GLP-1과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입니다. GLP-1은 식용과 혈당 그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글루카곤으로 간 지방 사용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는 겁니다. 결과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섬유화 악화 없이 메시가 해소된 비율은 62.5% 그리고 위약이 5.3%였습니다. 메시 악화 없이 섬유화가 개선된 비율 50%, 위약이 15.8%입니다. 만약을 위해 설명하면 위약은 가짜약이라는 겁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달성한 비율도 DD01은 DD01은 37.5%, 위약은 5.3%입니다. 세 지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보고 그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즉 지방간 수치만 줄인 게 아니라 허가에서 중요하게 보는 메시 해소와 섬유화 개선 이런 것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다만 약점도 좀 정확히 봐야 하는 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 임상 배정 67명, 48주 조직생검 효능 분석은 35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PP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전후 조직 검사를 완료한 환자군입니다. 그중 DD01은 또 16명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강하지만 표본이 작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후기 임상에서도 같은 효과가 재현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저희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요. 그 약점을 조금 보완한 게 Q5브로스 시스템 분석입니다. AI가 조직을 섬유화를 정량적으로 다시 판독을 했는데 기존 병리 판독과 개선 방향이 일치했습니다. 한 명의 병리학자가 주관적으로 좋게 본 결과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AI 판독 역시 3상 성공을 확정해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3상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DD01의 현재 위치를 명확해졌죠. 임상 데이터가 좋은지는 어느 정도 제가 증명을 지금 하면서 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 누가 얼마를 내고 삼상 비용을 얼마를 부담하며 글로벌 개발학을 좀 이어가느냐입니다. 좋은 데이터와 좋은 기술 이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협상이 길어지면 임상 결과가 살아있어도 주가 기대에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력과 비교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메시 치료제는 체중과 간지방을 좀 강하게 줄이는 약이 있는 반면 섬유화 개선은 강하지만 체중 감량이 좀 제한적인 약도 있습니다. 이 DD01 얘가 노리는 자리는 두 효과를 한 번에 가져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임상 숫자를 그대로 놓고 DD01이 지금 1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DD01은 좋지만 다른 경쟁사의 특화 부분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여 기간과 환자군, 분석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재 뭐 순위 같은 건 조금 매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이상에서 메시 해소와 섬유화 개선 그리고 두 조건의 동시 달성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D&D 파마텍이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돌아와서 오럴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뭐죠? 오럴 링크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펩타이드는 먹으면은 위와 장에서 쉽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어렵습니다. 오럴 링크는 이 펩타이드를 먹는 약으로 만들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자,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약이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낮으면 알약 하나에 비싼 원료를 좀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API, 즉 실제 유효 성분 사용량을 줄이면서 약효를 내야 생산 원가와 대량 공급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그 약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은 이건 경쟁력이 낮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오럴링크 전체가 사람에게 상업성을 입증한 단계는 아닙니다. 경쟁자는 다른 경구용 펩타이드뿐만 아닙니다. 생산이 상대적으로 쉽고 흡수율이 빠른 저분자 먹는 비만약도 다른 쪽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럴링크는 주사 대신 먹는다라는 편의성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충분한 체중 감량을 만들고 원료 사용량과 생산비까지 낮춰야 그래야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다이어트 하나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아무도 먹질 않겠죠. 아무도 사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생산비까지 낮추는 그런 형태를 계속 도전을 해야 D&D 파마텍의 약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월에 그 선두 후보 하나가 중단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제가 급하게 알려드렸죠. 자, 제 영상 보셨으면 이 화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화이자가 정확히 중단한 것은 맷 224, 정확히는 맷 2245인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맷 224로 합니다. 자, 오럴링크가 적용된 경구형 GLP-1 후보로 임상 1단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중단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이거 분명한 악재가 맞습니다. 기술 이전된 선두 임상 자산 하나가 사라졌고 그 물질에서 받을 후속 마일스톤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그때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거 저 DD01의 임상 상상은 항상 보고 가자고 말씀드렸죠. DD01이 중단된 건 아닙니다. DD01은 화이자에 이전된 물질이 아니고 임상 결과와 중국의 권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론은 화이자 악재는 D&D 파마텍 전체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으니 오럴링크 모든 물질에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 좀 낮춰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내칠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후속 2중, 3중 작용제가 실제 임상에 진입하는지로 플랫폼 가치를 다시 증명해 봐야겠습니다. D&D 파마텍의 약 재료 이런 것들 지금 충분히 파헤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재무도 짧게 보려고 합니다. 자, D&D 파마텍은 사실 4월에 2265억 원의 CB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표면 이자와 만기 이자가 0%입니다. 최초 저당가는 77,736원,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은 약 291만 주입니다. 자, 이 자금으로 당장의 연구 개발 자금 부족 위험은 낮아졌습니다. DD01 급하게 낮은 가격에 넘길 필요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2027년 이후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분들은 희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자금 나는 주주지만 공짜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회사 내용에 좀 붙여보도록 하죠. 회사 주가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최고 주가 12만 8,400원이었습니다. 이후 반등 고점 계속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이 고점에서 신규 매수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과 높은 가격에 물린 매물들도 함께 생기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7월에 특허와 논문이 나왔지만 계속 주가는 밀렸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이미 임상을 기대를 반영을 해버렸고 그 다음 결과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밀렸던 겁니다. 7월 30일에는 장중 45,00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5월 고점과 비교하면 얼마입니까? 65%가 하락된 기록입니다. 자, 그 뒤 7월 31일 그리고 8월 3일, 8월 4일까지 강한 반등이 이어졌지만 8월 5일 날 저희가 기억하는 화이자 악재죠. 화이자 악재와 함께 18%가 급락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 거 보시면 현재는 45,000원 딱 찍고 저점 뒤에 두 번째 반등을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5일선은 되살리고 있지만 내려오는 21선 그리고 중장기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만으로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차트입니다. 대표 가격만 딱 하나 정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만원으로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6만원은 7월에 지지를 시도하다가 무너진 가격이고 공매도가 강하게 붙었던 가격이기도 하며 프로그램이 반등해서 매도로 돌아선 가격대입니다. 기존 주주 매물과 내려오는 단기 이평선도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6만원은 목표가가 아니라 이번 반등이 추세회복으로 좀 넘어가기 위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까요? 손실을 줄이는 반등으로 끝날지 가르는 가격입니다. 45,000원은 바닥의 신뢰도를 확인한 가격이고 6만원은 그 바닥이 추세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두 가격의 역할은 다릅니다. 4만원, 5천원 이거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6만원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격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여야겠죠. 오늘 분봉은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분봉은 다음번에 사용하도록 하고 월요일 전망은 확정된 일본과 전일까지의 수급으로 지금 판단해 보겠습니다. 호가창 보시면 아침에는 130이 넘으면서 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85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매수자 위 매도 호가를 직접 받아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현재 보시면 이 54,200원이 탄탄하게 지금 받쳐주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호가창은 언제든지 물량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여기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호가창을 너무 맹신하시면 위험하다는 사실 한번 알려드리고 호가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끝나고 바로 수급도 한번 봐야죠.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보시면 외국인이 약 40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내부를 좀 보면은 빼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부를 보면은 금융투자가 423억을 샀고 투신과 연기금, 보험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기관 전체 내에서도 안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갈린다는 겁니다. 금융투자 이거 외국인과 장기 기간을 물량을 받아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금융투자는 길게 보고 들어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좀 거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외국인 또 그렇진 않지만 금융투자 또한 프로그램과 단기 포지션이 섞일 수도 있어 방향은 또한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으로 좀 넓혀보죠. 자, 1년으로 넓히면 기간이 정말 많이 매수를 했네요. 3,51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도 누적으로 사시는 거 보실 겁니다. 지난 1년에는 기관권이 DD01의 메세라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수급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주가는 지금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산 기관 물량도 다음 반등에서 본전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기간 순매수는 미래 매수 보장이 아닙니다. 이번 반등에서 장기 기간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번 보죠. 이 저점을 만든 주체는 사실 좀 외국인입니다.
자, 외인들 보시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급락한 7월 29일에서도 자, 외인들은 183억 원을 샀고 45,000원 저점이 나온 자, 7월 30일 자, 이날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이 구간에서 좀 많이 팔았죠. 따라서 45,000원은 그 낮은 저점은 개인의 물타기로 만든 저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하락 물량을 받아서 첫 반등까지 만든 자리라는 겁니다. 자, 8월 3일, 4일에는 또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반등을 이어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저점을 만들어 놓고 장기 기간이 연결되는 좋은 구조의 수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되면서 이때가 그 악재가 나온 날이죠. 외인들은 383억을 팔았고 연기금도 보시면 빠졌습니다. 8월 6일 날 투신과 연기금은 다시 소폭 매수로 돌아갔지만 빠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특히 돌아오지 않은 게 치명적입니다. 자, 현재는 8월 5일에 끊어진 외인과 기관의 연결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볼 건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자, 컴퓨터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내는 자동 주문 내용입니다. 주가가 움직인 결과보다 그 안에서 큰 자동 주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던졌는지 이런 거 보는 심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순매수 금액만 딱 보면은 자, 주가가 12% 하락한 7월 29일 약 178억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바닥 물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64,800원까지 오른 8월 4일 프로그램이 약 90억을 팔은 게 보이실 겁니다. 8월 5일 급락에서는 346억 원을 더 팔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동 매도가 상당 부분 겹쳤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8월 6일 약 17억 원을 다시 사는 게 보이지만 전날 빠진 물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귀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프로그램은 45,000원에서 샀지만 6만원대에서 팔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봐야 할 거 딱 보이시죠? 가격이 6만원에 닿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그 위에서도 매수로 남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도 딱 날짜 내 구간만 봅니다. 이 화면의 누적 공매도량은 아직 남은 잔고가 아니라 조회 기간에 거래된 물량을 더한 숫자입니다. 자, 7월 15일 주가가 7만원 넘었을 때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9.5%였습니다. 자, 7월 24일, 27일 보시면은 그 6만 원대 지키려던 구간은 8%대, 하락 배팅은 바닥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45,000원으로 내려간 7월 28일, 31일 보시면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낮아진 거 보이실 겁니다. 바닥에서 공매도가 새롭게 폭발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8월 5일, 비중은 4%대지만 실제 공매도는 약 3만 주, 거래 대금이 약 162억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거래가 워낙 커서 비중보다 절대 물량이 중요했던 날입니다. 자, 8월 5일 평균 공매도 가격 52,406원. 8월 6일은 55,043원입니다. 최근 공매도 중에 아직 깊지 않은 물량이 있다면 52,000원에서 55,000원대가 원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영웅문으로 볼 수 없어서 제가 이거는 따로 챙겨왔는데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입니다. 자, 보시면 7월 10일 이때 110만 주였던 순보유 잔고는 7월 27일 160만 주까지 늘어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함께 실제 하락 베팅도 약 5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38만 주가 오히려 줄어서 122만 주가 되었습니다. 45,000원 저점과 첫 반등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 일부가 주식을 되사서 갚은 것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프로그램이 사고 공매도 잔고도 줄고 있습니다. 이 세 자료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45,000원 저점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8월 4일 주가가 지금 64,800원까지 반등하자 공매도 보시면은 5만 주가 더 늘었습니다. 계속 줄다가 갑자기 한번 늘었죠. 바닥에서는 갚았지만 6만 원대에서는 다시 하락 배팅을 시작한 겁니다. 현재 순보유 잔고는 8월 4일까지만 딱 공개되어 있습니다. 8월 5일 공매도 30만 주가 얼마나 잔고로 남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일 전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물량이 전부 남았다고는 확인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대차장고 화면도 한번 볼 건데요. 대차장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빌린 상태로 아직 돌려주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공매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후보 물량을 좀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대차장고는 빌린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매도 거래는 그날 쏜 총알. 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아직 갚지 않은 하락 베팅입니다. 자, 7월 9일 397만 주였던 이 대차장고는 8월 6일 566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빌린 주식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8월 5일 날, 이날 자, 대차장고가 30만 주까지 올라간 거 보이실 겁니다. 30만 4천 주. 같은 날 공매도 거래도 약 30만 9천 주가 발생했습니다. 두 숫자 정확히 같은 주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규 대차와 실제 공매도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자, 8월 6일 주가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는 3천주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전날 늘어난 물량을 갚고 나간 흔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따라서 반등이 대규모 쇼커버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대차 잔고까지 보여드렸고, 자, 이제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이자 중단한 것은 오랄링크 기반 맷 224 한 제품입니다. 자, DD01 임상 결과와 중국의 글로벌 권리가 훼손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8월 5일에 하락에서 DD01의 가치까지 전부 버려버렸다면 이렇게까지 막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자, 더 과도하게 쏟아졌겠죠. 반대로 오럴링크 악재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선두 임상 자산 하나가 실제로 사라졌고 플랫폼 전체에 붙여 있었던 무조건적인 기대 이런 것들 지금 낮추셔야 됩니다. 차트에서는 지금 45,000원에서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샀고 공매도 잔고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고점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고 21선과 지금 중장기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고 긴 하락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반등이 종가까지 훼손되지 않고 55,000원까지 딱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55,000원 여기서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서 자, 월요일 6만원 한 번 더 시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높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핵심은 6만원을 찍는 거 아닙니다. 자, 6만원 위에서 또 누가 사냐입니다. 좋은 회복은 6만원 넘긴 뒤 바로 뒤로 밀리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과 투신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 추이도 6만원 위에서 순매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 조건이 나오면 남은 물량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8월 4일 그때처럼 가격만 오른 반등과는 좀 다릅니다. 추가 매수는 돌파 순간에 따라붙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만원 회복한 뒤에 다시 눌렸을 때 6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될 때 그때 타점 잠깐 열리거든요. 그럼 제가 해당 그거는 문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기준이나 장중 기준이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추가 매수 타점 등 알고 싶으시면 해당 종목 D&D 파마텍과 평단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방대 상황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6만원 접근하는데 외국인이 다시 팔고 프로그램이 순매도로 바뀌면서 거래량만 늘고 윗꼬리가 늘어진다? 이런 거. 그 반등은 추세 전환보다 손실을 줄일 기회, 매도하실 타이밍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조건 나오면 보유 물량 일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량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DD01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란 이유만으로 반등 때마다 그 본전만 계속 기다리고 계시면 다시 5만원 초반과 4만원대 이런 거 계속 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DD01 임상 3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량을 좀 줄이시고 가볍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평단가 높으신 주주분들은 가볍게 가시고 한 번의 반등으로 전부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물량을 나눠서 계좌의 위험 부담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최종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자, 저점 지금 가격에서 공포에 눌려서 전량 매도하진 않습니다. 45,000원 저점의 수급 변화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6만원 회복에 실패하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강해지면 자, 그 반등에서 일부 매도하세요. 자, 얼마만큼 매도합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해당 지금
보유 주식 수와 그리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판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을 회복하고 외국인과 장기 기간 프로그램이 함께 받는다면 남은 물량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월요일 장초에는 추가 매수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만 원을 회복한 뒤에 첫 눌림이 지지 바뀌는 거 확인한 뒤에 잠깐 열리는 추가 매수 타점, 그런 것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대표 가격은 6만 원으로 정해 드렸습니다. 조건은 세밀하게 보되 행동은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회복 실패면 일부 매도, 수급을 동반한 회복이면 보유입니다. 그래서 종목명과 평단가 남겨주시면 자, 월요일 6만 원 부근에서 일부 매도하셔야 되는지, 남은 물량 보유하셔야 되는지,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 등 제가 문자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분명 장이 시작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6만 원, 정확히는 주가가 6만 원 다시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장 초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외국인과 프로그램 물량을 만나게 되며 올라온 6만 원과 그리고 개인만 따라 붙고 공매도가 다시 늘어나는 6만 원은 사실 6만 원 같은 기준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남은 물량 보유하셔도 되는 그런 물량이지만 다른 하나는 일부라도 좀 줄여야 하는 마지막 반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6만 원 공개 드렸죠. 하지만 계속 강조 드리는 게 뭡니까? 자, 6만 원, 자, 세력들도 이 6만 원 다 알고 있다. 이 세력들 여기서 개미 털려고 6만 원에서 엄청나게 흔들 것이다. 그래서 자, 실제 장중에서 6만 원 잠깐 넘겼다가 곧바로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돌파처럼 보이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고 프로그램도 물량 줄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힘이 없어 보여도 외국인과 투신이 아래에서 물량 받아내고 자, 프로그램 매수까지 매수로 나오면 오후에 진짜 회복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영웅문 투자별 수급 이것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거 장중 확정값이 아니라 장정 집계입니다. 자, 숫자 한 번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뒤늦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간 전체가 매수로 보여도 금융 투자만 사고 투신과 연기금은 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했듯 자, 기간 전체 숫자 하나로는 실제 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과 체결, 거래량, 프로그램 잠정 수급 같은 시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오늘 보여드렸죠. 거기에도 반영 시차는 있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 여러 화면을 모두 보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주가가 오른 뒤에 발견하면 그 화면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있으면 다 이미 지나간 후라는 겁니다. 이게 매도할 반등인지 아니면은 보유할 반등인지 그거 구분하시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그 판단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D&D 파마텍 같은 공시 하나가 장 마감 뒤에 갑자기 나오는 종목들, 자, DD01 기술 이전 협상이나 화이자 후속 파이프라인 변화가 공개되면 월요일에 세운 기준조 제가 다시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조정해서 문자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영상은 제가 지금 확인된 큰 기준만 드릴 수 있지만 이 영상 뒤에 어떤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또 어떻게 되고 또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반응해서 판단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사건이 나온 뒤에 첫 체결과 수급 변화까지 제가 미리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문자로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보다 증권사 리서치나 기관권 자료, 업계에 나오는 정보들 빠르게 접하는 편입니다. 그중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빼고 실제 주가와 대응을 바꿀 내용들만 골라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01 기술 이전과 화이자의 후속 파이프라인,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의 주체 변화 등 그리고 프로그램과 공매도 흐름처럼 보유와 매도 판단을 바꿀 내용들만 제가 따로 고르고 골라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모두 움직인 뒤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응할 가격과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제가 문자로 전달해 드린다는 겁니다. 평단가도 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똑같은 내용밖에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명과 함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그분 하나하나에 따른 대응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평단가가 다르면 행동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명과 본인의 평단가 남겨주시면 좋겠으며 자, 별도의 상담비나 제가 정보 이용료 받고 하는 문자 아닙니다. 자, 추가 매수 강요하거나 그리고 뭐 계좌번호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받아봤는데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다. 그러면 그 대응대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자, 하지만 월요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혼자 결정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귀 닫고 혼자 결정하시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장 초반 한 번의 급등이나 급락만 보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만 원을 만나는 과정과 그 가격에서 주체를 함께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자, 버틸 이유가 남아 있는지, 이번 반등에서 일부라도 좀 줄여야 하는지, 추가 매수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D&D 파마텍 종목명, 평단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6만 원을 다시 만났을 때 보유해야 하는지, 일부 매도해야 하는지, 또 추가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늦지 않게 확인해서 문자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도움이 됐다,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하나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주주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영상 끝에 추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3가지 혜택이 들어있으니까 잠깐만 더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추가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3가지 혜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이라고 바로 받아가시려고 하면 오히려 먼저 의심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선물 준다고 하면 선뜻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주식 정보라면 더 그렇습니다. 누가 주는지, 어떤 기준으로 준비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인당 채널은 구독자 12만 명과 함께하고 있고 5,000편이 가까운 영상과 그리고 6,000회가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만들면서 저희가 지켜온 기준은 하나입니다. 주가가 움직인 뒤에 이유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가격과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들 보면 테크윙 크게 흔들렸을 때도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회복해야 할 가격을 먼저 말씀드렸고 실제는 그 가격을 주가로 찾으면서 움직였습니다. D&D 파마텍도 같은 가격에서 계속 막혔지만 저희는 다음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후 다시 상승 시도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단순히 종목 이름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준비한 선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임당이 미리 선별한 종목 안내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많게는 10개 그리고 적게는 7개의 종목을 분석하고 파고듭니다. 그중 방송에서 쓰기 아까웠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때를 만나지 못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서 빛나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나를 엄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후보에 있다고 오늘 한 거라고 전부 다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기사만 강하고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은 제외를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전체 후보와 제외 종목 그리고 발송을 기다리는 종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보 가운데 실제 조건이 만들어진 종목을 하나 안내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혜택, 저희가 보유 종목의 중요한 순간을 알림으로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 하루 종일 차트 보고 계실 수 없죠. 그래서 신청하신 종목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가격들 제가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격에 닿았다고 기계적으로 알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알람이 발생하면 저희가 직접 거래량이 실제로 붙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임이 좀 달라졌는지 올라온 가격 유지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그 확인한 후에 계속 보유할 자리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야 할 자리인지 추가 매수는 아직 기다리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단순한 가격 알람은 증권사에서도 하죠. 하지만 저희는 달리 알람이 울린 뒤에 다시 판단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알람이 없더라도 오전 7시 그리고 오후 1시 밤 9시에 공시와 수급 그리고 중요한 가격 변화를 사람 번갈아서 가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계시지 못하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 너무 한 분이 여러 종목을 하면 저희가 너무 바빠지기에 한 분당 한 명만 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혜택, 증권사 기관에서 받아보는 리서치 자료입니다. 저희는 인터넷 기사 몇 줄 보고 방송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직접 받아온 자료도 있고 직접 비용을 들여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에서 전달받은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실제 자료 화면입니다. 자, 정말 내용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공개 방송 화면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띄울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로 가렸습니다만 다만 페이지 수 한번 보세요. 이 자료 하나만 해도 116페이지가 넘습니다. 시장 전망부터 업종 분석, 기업 비교와 개별 종목의 주요 일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공한 자료는 신청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이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직접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선별 종목과 증권사 자료 그리고 보유 종목의 중요한 순간까지 확인받고 싶은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타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보내시면 일반 종목 문의로 접수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혜택을 신청하실 분은 타점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별도의 상담비나 정보 이용료 받지 않으며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채널을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싶은 혜택이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혼자 흔들리는 일만큼은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 세 가지를 준비한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임당의 주머니였습니다.